빈센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마 이거 초기에 그린 그림 같아요. 하다가 틀리니까 더 붉게도 하고, 뭐 대칠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레인에는 다른 곳에서 그렸는데, 여기는 필력이 상당히 돋보이죠? 그리고 부위도 강조했고요. 이 그림은 항아리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빈센트의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했고, 자기가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생레미 요양원이라든가 아를르라든가 파리 그리고 프로방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많이 썼어요. 아르에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못 만들고 거기서 귀도 자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뭐 줄을 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거. 막 대치라고 해서 초보티가 팡팡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에 보면은 조금 굵고 얇고 희미하게 해가지고 글씨를 빠르게 쓰면서 잘 보이게 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폴 고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씨를 잘 쓰는, 그러니까 원래 필력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폴 르네 고개 이거는 자신의 전체 네임을 쓴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연도와 1892년 고객만 했고 여기도 펜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잘 했죠. 이거는 P와 고객만 썼어요. 저도 WH만 하는 경우가 있고 풀 김원희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원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WH만 WHEE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를 하는데 여러분도 자기가 했을 때 가장 예술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걸 고르시면 좋아요. 이분이 이 맨 밑에 있는 거는 나무에다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여기는 판화에 했기 때문에 연필로 사인을 했고요. 스케치한 데는 이렇게 펜으로 했고 여기는 그림에 유화물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펜으로 하는 경우, 붓으로 하는 경우 여기에도 강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영어도 필기체가 있고 그냥 정자체가 있고 이렇게 정자체가 있고 필기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글도 펼쳐서 쓰는 게 있고 자음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킴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신문지 연습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소의 가장 정평 나 있는 사인은 이 빨간 거로 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카소도 상당한 변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피카소의 풀네임을 쓰기도 하고 필기체로 쓰기도 하고 또 여기 어떤 장소를 쓴 경우도 있고 아주 흘려서 쓴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붓으로 약간 납작붓인데 끝에가 날카로운 붓이었던 것 같아요. 힘을 주면 강하게 되고 힘을 빼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써서 강약을 살려서 예술성 있게 표현을 했는데 미로 같은 경우도 동양의 붓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사인을 할 때 한국화 붓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국화 붓으로 할 경우에는 필력이 상당히 좋아야 할 수 있어요. 붓이 얇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 붓 중에 서명 붓을 사셔가지고 아니면 끝이 뾰족한 붓을 사셔서 연습을 하셔서 하기를 권면해요. 그 다음에 앙리 마티스, 이제 헨리 마티스 이분도 굉장히 정직하게 했는데 이렇게 펜으로 붓으로 다양하게 강약을 살려서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강약을 플레임을 쓰신다 하더라도 자신의 예술성을 살려서
약간 이렇게 자기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어, 사인이 자신의 그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풀로 뭐 2023년, 4년, 5년 이렇게 다 안 쓰셔도 되고 2025니까 25만 쓰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풀네임을 잘 연습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프린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도 심지어는 이분이 팝 아티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붓펜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워홀을 굉장히 사인을 이렇게 강하게 했는데 이분이 정통 이 사인이고요. 그렇지만 프린트할 때는 이런 것을 사용하셨고요. 또 이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를 하셔서 결국은 와홀을 이렇게까지 약하게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연필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저도 주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이렇게 정직하게 안 쓰고 저도 이렇게 흘림체로 써요. 근데 흘림체로 쓰지만 저의 이니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변주로. 그다음에 한글로 표현했을 때 박수근 씨 같은 경우는 그림에 수근만 했어요. 그림에 어, 점으로 이렇게 찍은 막 굉장히 갈색 분위기에 수분이 그림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했어요. 그래서 한글 하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박수근 같은 경우는 글씨 획이 자모음이 예술성이 있어서 이렇게 잘하셨는데 저는 원희를 한글로 쓰면 굉장히 스펠링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영어로 만들었는데 이분은 박수근 영어를 쓸 때도 굉장히 예쁜 글씨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뭐 자신의 이름을 이니셜만 쓰고 자신의 성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노그램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풀 네임을 안 하고 이렇게 이름만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런 거 추천해요. 이렇게 좀 강약을 살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펜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명은 플레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니셜 하는 방법이 있고, 모노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이름만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해보시는데, 이중섭 씨는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풀어가지고 영어처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초등학생처럼 글씨가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이니셜로 뭘 만드시는 게 낫고 안 되면 한글로 이렇게 흘림체로 쓰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자 이렇게 천경자 씨는 한자로 이렇게 하고 서명을 이제 동양화니까 자신의 이제 그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외에 두 개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풀어 썼을 때 필력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화가이면은 중섭하면 이중섭이다 알아보지만 뭐 유명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아마추어에서 더 아마추어 같이 보이니까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영어나 한글의 흘림체로 쓰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아니면 박수근 씨처럼 이렇게 예쁘게 뭐 이름을 만들어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뭐 음, 어, 성금, SK, 양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니셜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인이 이제 과거에는 또 이렇게 이제 동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젤 앞에 박는 방법도 있었고요. 이렇게 고착시키는 이유는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액자에 아예 박고 또 이 뒤에 이제 이렇게 뒤에다가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인을 하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뒤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자기 거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앞에 주로 많이 합니다.